농어촌 탄소 중립 정보 영상화 시리즈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라. 구해줘 지구로 인사드립니다. 그린 스토리텔러 조혜지입니다. 함께 인사드립니다. 본캐는 개그맨이지만 오늘은 부캐 그린 스토리텔러로 인사드립니다. 이재형입니다. 기후위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로 움직이는 도시와 섬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재영 씨 아시나요?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그린 스토리텔러로서 제가 좀 당연히 알죠. 에너지 자립 마을 아닙니까? 오! 맞습니다. 이 에너지 자립 마을이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는 줄이고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은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가는 마을 공동체를 의미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요.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떤 마을일지 아실까요? 아니, 글쎄 밤하늘에 별도 있고 반딧불도 있는데 조용했던 한 마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곳인데요. 마을과 축산이 상생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 마을이죠. 인물 힌트를 하나 드립니다. 자, 이 그림의 답을 알고 계신 분인데요. 스튜디오로 바로 모셨습니다.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을 대표해서 오신 이도원 대표님 자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그림이 2013년, 4년 이때 우리 마을의 미래상이라고 해서 그려졌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마을이 친환경 에너지 자립 마을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그림에 남겨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풍력도 보이고 바이오가스도 보이고 맑은 하늘도 있고 물도 맑아지는 그런 마을의 미래상을 그림에 그때 담아주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기후위기, 탄소중립, 그린 뉴딜과 같은 이야기들이 화두로 떠오르기 전부터이며 에너지 자립마을로 도약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 그 애가 돼지 키우기도 힘들고 농사 짓기도 무지 힘든 해였습니다. 왜요? 무지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는 너무 더우니까 막 폐사 직전까지 가고. 맞아요. 진짜 너무 더우면 힘들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마을이 다 시름에 빠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급하게 에어컨을 설치를 해서 돼지 무더위를 풀어주고. 아니, 돼지들한테 에어컨을 설치했다고요? 일단 돼지를 살려고 봐야 되니까. 마을은 이제 지하수 관정을 파서 물을 끌어올려서라도 이제 물대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기는 넘겼는데 보시면 저희가 쓰는 에어컨의 전기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석탄 발전소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관정을 판다는 거는 지하수를 끌어 쓰는 건데 다음에 또 물이 부족하면 더 깊은 지하수 관정을 파야 됩니다. 개미지옥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렇다면 문제의 근본은 기후변화에 있다고 본다면은 오히려 농업, 농촌이 기후변화의 일차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스스로 정면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본 겁니다. 해서 에너지 자립,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해결해 나가보자는 차원에서 에너지 자립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바로 이 돼지 분뇨로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운영해서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도시 같으면은 음식물이 버려지는 유기물이니까 바이오가스를 만들 테고 농촌 아닙니까? 여긴 돼지 분뇨나 이런 것들이 유기물로 버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아서 메탄이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플랜트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메탄가스가 에너지화 된다. 참 이게 좀 딱 그림이 확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술 좋아하세요? 술 제가 좋아하죠. 만들어 보셨어요? 어제도 좀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살짝. 자, 그러면은 우리 술을 만들 때 와인도 그렇고 우리 전통주도 그렇고 어떻게 합니까? 누룩이나 물을 넣고 이렇게 이제 쌀을 집어넣고 뚜껑을 막죠. 그러면 공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 상태에서 발효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게 알코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과정을 현기성 발효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발효가 될 때 한쪽 가지치기로는 술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가지치기로 가면 메탄가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술을 만드는 동일한 원리인데 저희는 술을 만드는 게 아니고 돼지똥이니까 메탄가스라고 하는 에너지원을 발효를 고해서 만들어서 이 메탄가스를 에너지화하는 그런 단순한 원리입니다.
야, 어떻게 돼지똥으로 그렇게 참 대단합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정말 궁금한데요. 그 규모 역시 대단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농촌형 생태계 에너지 자리 공동체. 되게 마을이 예쁩니다. 그러게요. 태양열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를 다 해가지고. 저희는 밥 먹는 전기도 직접 만들어 쓰고 불 켜는 전기도 직접 우리가 만듭니다. 보시면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이 붙여 있잖아요. 되게 뿌듯하시겠다. 진짜 뿌듯하실 것 마을 같아. 주민분들. 공장이 있네요. 공장. 와. 깔끔해요. 와. 돼지 분유 남내가 굉장히 고약하거든요.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축 분유로 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진짜 깔끔해요. 와, 진짜 깔끔해요. 진짜. 냄새가 안 날 것 같아.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축사가 아니에요. 축사가 아니에요. 와. 남는 폐열로 이용해가지고 유리 온실에 파파야라든가 열대 과일 작물을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잘 되면은 저희 마을의 특산품이 되고 노인분들 일자리 창출도 될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깔끔하고. 진짜 깔끔하다. 아니, 정말 축산 농가가 맞습니까? 와, 그죠? 아니, 진짜 저는 반도체 무슨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사 같아요, 회사. 네, 무슨 대규모 그런 공장 같기도 하고. 더 놀라운 곳은 이곳에서 하루 최대 110톤을 처리하고 또 시간당 약 43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와. 예, 그래서 저게 막 공장같이 보이죠. 예, 진짜 공장. 너무 깨끗해. 돼지똥이 안 보여요. 예, 변비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 왜 그러냐면 잠시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냄새가 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러면 마치 술 만들 때 밀폐를 잘해야지 네. 뭐 술이 만들어지듯이 그렇죠. 저희도 밀폐를 튼튼하게 잘해놔야지 메탄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밀하게 이게 플랜트 진짜로 그 석유화학 공장처럼 정밀하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분유가 잘못해서 밖으로 노출이 되면은 또 이건 또 환경오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관리 시스템 자체가 정말 플랜트처럼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게 있고 세 번째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지역 내에서 에너지 인프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처리하는 건 똥이지만 시설 자체는 굉장히 첨단의 플랜트 시설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바이오 플랜트가 가축 분유 처리 시설의 인식을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대표님이 한 인터뷰에서 하신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이 남았더라고요. 돼지 분유는 나에게 연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가축 분유 때문에 도시에서 볼 때는 이게 기후변화의 원흉이 아니냐는 얘기도 듣고 마을에서 볼 때는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연못에 보면은 바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닥에는 더러운 막 진흙 같은 이끼, 게, 뭐 진흙 같은 게 있단 그렇죠.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진흙에 뿌리를 두고 휘는 게 연꽃이에요. 마찬가지로 천대받고 미움받는 그 가축 분유가 뿌리가 돼서 어떤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연꽃과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는 가축 분유가 연꽃과 같다라는 제 희망으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 너무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풍류시인 같았어요. 네, 되게 멋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기까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우셨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과연 이 마을 주민분들과의 소통, 이 설득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으셨을까라는 궁금증이 먼저 딱 생기더라고요. 어떠셨나요? 보통 이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똥공장이라고 불러요. 네, 편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예, 일상적으로는 맞습니다. 똥공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을에 똥공장 들어오는 걸 반길 분들은 아무데도 없는 건 당연한 그렇죠. 이치입니다. 내용을 모를 때는. 예. 근데 뭐 저희들 어떤 갈등 해결의 과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다른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저희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자립 마을로 가겠다는 비전을 2014년도에 먼저 세웠습니다. 돼지 농장이 있고 돼지 똥이 있으니까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온실가스 감축이나 에너지 자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을 발전의 큰 로드맵 상에서 가축 분유를 에너지화 하려고 한 겁니다. 대표님, 원천 마을은 이런데 해외 사례는 또 어떤가요? 해외 사례가 있다고 하는 게 펠트하임이나 뭐 덴마크 삼세성 같은 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가 왜 잘하지?
하고 이제 저도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자료들을 봤어요.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개발들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덴마크 삼색선 같으면 어디 쪽이냐면은 북대서양 해변가니까 항상 바람이 불어요. 그렇죠. 해풍이 계속 오니까 풍력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펠트하임이나 오스트리아 쪽을 보면은 그 독일에 보면 블랙포레스트라고 해서 산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는 산림이나 돼지 똥이나 이런 걸 에너지화 하다 보니까 뭐 풍력과 산림 자원과 분유가 같이 가는 융복합 사업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결국 저희가 했던 것도 같은 거더라고요. 마을 안에서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고 하고 우리 마을에 뭐가 있지를 보다 보니까 돼지똥을 발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해외 사례라고 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 것들이 정작 배워야 될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에 맞춤형으로 했던 게 성공의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축산농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도 이제 돼지 키우는 농가란 말입니다. 축산업이 하는 역할은 우리 국민들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먹거리 공급 생산자입니다. 저도 공급이 많이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득하게. 예, 앞으로도 우리 한돈을 좀 많이 애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어떤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서 낭비를 줄이는 쪽이 한쪽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왜 더우니까 전기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렇죠. 축사를 좀 잘 지어서 단열을 높이면 화석연료나 전기를 덜 쓰겠죠. 그 다음에 그 사료를 먹는데 좀 온실가스 배출을 덜 하고 돼지가 잘 크는 사료를 만들면은 그만큼 분유량이 줄어드니까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한쪽 축은 효율성을 높이는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감축, 줄이는 노력인데요. 마치 이제 가축 분유로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메탄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원인데 이렇게 가축 분유를 에너지화 한다든지 해서 온실가스 자체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한쪽은 효율성 증대를 통한 저감, 다른 쪽은 바이오 에너지가 됐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감축. 이 두 가지 노력을 통해서 어떤 기후변화를 걱정하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먹거리를 공급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됐습니다. 어떤 준비요? 계속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린 스토리텔러로서 네. 제가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탄소 중립 생활들을 실천할 것을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가까운 곳은 걸어갈 거예요. 네. 걸어갈 거고 그리고 우리 친환경 상품을 구매할 겁니다. 그리고 가전제품 플러그 다 뽑을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나갈 때 다 뽑고 두꺼비 좀 뚝 내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써보니까 이렇게 올라서 딱 돌려야죠. 하나 더 해서 겨울엔 20도 이하로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저 역시 탄소 중립 시대 현명한 탄소 중립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 농어촌 탄소 중립 정보 영상한 시리즈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라 구해줘 지구 축산편을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